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날이죠.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예. 그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소식이 오늘 있던데요. 그렇죠. 예, 예. 어떤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예. 오늘 정상회담 후에 공식 만찬이 있기로 돼 있으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마 지금쯤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이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번 실험 비행에 성공한 우리 KF-21 초음속 전투기 사업으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하고의 방산 협력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내의 인프라 구축과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조코 위도도 그러니까 조코위 이렇게라고 애칭으로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동아시아 3국 중국, 일본, 한국이 되겠죠. 이 순방의 일환으로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중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네. 어제 우리 성남 비행장을 통해서 방한해서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립서울현충원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도 방문해서 우리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확대도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허. 정상회담 이후에 열리는 공식 만찬에는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인도네시아는 인도하고 같이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비동맹 국가예요. 그래서 네. 이전부터 미국과 옛 소련 사이를 오가면서 국익을 추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외교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동아시아 3국 중국, 네. 일본, 한국 사이에서도 아마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좀 철저하게 국익 추구의 행태를 인도네시아가 보일 것으로 예상을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쉽게 보지는 말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하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방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리 이 세 나라를 경쟁시켜서 국익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는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이게 그 참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도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교수님 이참에 그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더 예, 예. 해주신다면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아세안 10개 나라 중에서 인구나 영토나 GDP 경제 규모 면에서 볼 때 가장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육지 면적은 한반도의 9배, 대한민국의 18배 정도인데 네. 지구촌 최대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섬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동서로 넓이를 보면은 미국 대륙하고 버금갈 정도로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수도를 현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으로 이전하는 그런 법이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비준됐고 새 수도의 이름도 누산타라라고 해서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24년까지 대통령궁하고 정부의 4개 주요 부처를 이전할 예정이고요. 네. 2045년까지 4단계에 걸쳐서 이전을 완료한다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면적의 4배 정도의 큰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해서 수도를 이전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 막대한 인프라나 건설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건설에 우리가 경험이 있고 네. 또 다양한 수준의 신도시 건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 수도가 보르네오 섬의 누산타라로 이렇게 이전이 되면 현재 있는 수도 자카르타보다는 한국 쪽으로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수도 건설에 여러 가지 수준에서 협력을 하고 관여를 하게 되면 아세안의 가장 큰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증진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향후 아세안과의 각종 협력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넓은 틀에서 보면 중국에게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는 각종 자원,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그
그 다변화를 위해서도 아세안이나 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에서는 그 아시다시피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아세안 지역의 이 지역은 그 지리적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지역이 인도네시아 지역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대국인 미국이나 일본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이미 우리로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리고 또 대만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차이인원 총통이 들어오면서부터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이 아세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해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미국하고 계속 충돌하는 지역이 바로 이 아세안의 한복판인 남중국해입니다. 네. 그래서 한중일 모두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해상 수송로의 핵심인 말라카 해협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의 연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인도네시아.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더 중요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유럽의 폴란드에서도 지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 오전에 한국의 K2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재 로템이 그 폴란드하고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그런 기본 계약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체결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날에 그 항공 우주 산업 우리 그 KAI죠. 네, 또 네. 그 폴란드하고 FA-50 경공격기 48대를 한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억 9천억 원 정도 3조 9천억 정도 되는 막대한 규모의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좋은 또 소식이네요. 향후에 네. 그러니까 폴란드의 항공기 정비센터나 국제 비행 훈련 학교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되면 이제 유럽 내에서 훈련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또 우리가 상당히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폴란드 국방부도 K9 자주포도 648대를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렇게 폴란드 국방부가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 계약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네. 최종적으로 수량이나 가격 그리고 또 도입 기간 등 같은 거는 이후에 더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 이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아직 한 뭐 100% 정도 샴페인을 터뜨릴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기본 계약을 골자로 해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 좀 살짝 노파심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그 보도에 따른 뭐 40조 단위의 이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지역이 아니라 폴란드 한 국가와 지금 체결하고 있어서 네. 우리가 좀 혹시나라도 이렇게 관계자들의 면밀한 그 어떤 꼼꼼한 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모든 계약이 마무리가 됐는데도 우리 KF-21 초음속 전투기 사업 예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하기로 했던 재정을 지금 몇 년째 부담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업 성공의 지분만을 요구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인도네시아와의 이제 초음속 전투기 사업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회사 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뒷받침을 좀 더 면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살짝 제가 샴페인을 조금 터트린다면 이게 그럼 기본 계약대로만 된다면은 그럼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도움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물론입니다. 이게 유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동유럽 이제 소련과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동유럽에 어떻게 보면 동유럽을 통해서 유럽에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할 수 있는 폴란드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국가에 대한 처음으로 대규모 수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방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출 경쟁, 방산 수출 경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런 실적이 될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께 민간 회사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네. 상당히 잘 공들여서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심나네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미국에 우리 네네. 부산 출신 한국인의 이름을 딴 네네. 최초의 다리가 생긴다라는 네네.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미국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한국인의 이름을 딴 뭐 도로나 건물, 학교 뭐 이런 거는 사실 수십여 곳이 이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리 이름으로는 요게 이제 처음이라고 그래요. 미국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 시의 길이 235m 정도 되고 왕복 6차선의 다리에 지금도 71세로 생존해 있는 부산 출신의 이민자이신데 백인숙 씨의 이름을 따서 인숙백 브릿지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법안이 최근에 알래스카주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다고 오늘 오전에 그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산 출신의 이 백인숙 씨는 198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1981년부터 앵커리지에 지금 그 40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어떤 선행과 네. 그동안 꾸준하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이 인정받아서 네. 올해 초에 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의를 해서 상하 양원을 통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될 게 기존에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영웅의 아주 큰 이름들을 딴 그렇죠. 경우가 많았는데 네, 네. 이번 경우는 아시다시피 좀 평범한 이웃으로서 평소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한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을 기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민족 또는 뭐 세계 평화 뭐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멋지네요. 언젠가 김태환 브릿지, 아이고, 고태현 무슨 브릿지 좀 생기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